안녕하세요. 9월 25일 굿모닝 미주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월요일 굿모닝 미주미는 라이브로 진행하지 않고요. 일요일날 밤에 사전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월요일 아침에 같이 프리미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월요일날 오늘인데 오전 11시에 인터넷 기사가 드디어 방문해서 최종 설치하기로 저희가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저희가 마이크 세팅도 어느 정도 해놓은 것으로 저희가 허피디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화요일 날 아침에는 라이브로 그것도 지난 두 번의 녹화 사전 녹화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해볼 때 약간의 울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울림이 그나마 좀 제거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희가 먼저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에 어느 정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짧게 진행하겠고요. 주말에 좀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만 한두 가지만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상승세가 약간 진정됐지만 큰 의미는 없었고요. 달러의 거침없는 상승, 10주 연속 상승하면서 이 모든 것의 어려움은 역시 금리와 달러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3대 지수는 또 하락하는 모습으로 일단 주말에 마감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달러는 10주 연속 상승했고요. 달러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50일과 200일이 넘어섰는데 혹시 토요일 날 안 보신 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50일과 200일 선이 넘은 이후에 주가는 그리고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간 좀 거시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달러가 골든 크로스가 한 이후에 3개월 동안 추가 그 향후 3개월 동안에 달러는 1.9%가 더 올랐고 올라갈 확률은 80%에 육박했죠. 그래서 달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에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달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1년을 보면 그렇게 58%의 상승 확률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의 세는 조금 꺾이기 때문에 일단은 향후 3개월 정도 연말까지는 약간 달러의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큰 것의 출발은 달러와 금리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고 예상보다 천천히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것 이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3배짜리 채권 ETF 그거는 저라면 할 이유가 없고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금리 10년 실질 금리 10년 그 실질 금리 모두 2007년 내지 2009년에 찍었지 이렇게 실질 금리가 플러스 난다는 것 자체는 3번 4번 주식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토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월스트리트 저마 전에 금요일자 기사였습니다. 장기간이 아니라 영원히 고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 물론 이거 약간 과장된 얘기지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얘기는 토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서 연준 이후에 FOMC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죠. 샌프란시스코 연방준재 메리 델리 여사죠 총재도 2024년도에도 인플레이션 2% 달성은 실제로 쉽지 않다 얘기하고 있고요. 금리는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서운 분인데 다만 이분은 지금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는 그나마 다행스럽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미셸 보면 연준 이사죠. 이분도 역시 추가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 똑같습니다. 물가의 기존 목표가 2%인데 2% 되돌리려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라고 얘기하고 에너지 가격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달러 강세는 미국 기업이 이익을 감소하고 특히 테크 기업 특히 빅테크 기업은 약간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토요일날도 말씀드렸고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미국 S&P 500기업의 매출의 60%는 미국 내 그렇지 않고 40%는 해외 그러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섹터 기업은 달러 강세 마이너스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섹터로 보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IT, 소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필수 소비재 등이 전부 다 가장 해외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IT는 60%가 가까이가 반대죠. S&P 전체가 4대 6이면 6대 4입니다. 결국은 해외 매출이 60%라는 거죠. 그래서 필수 소비재나 머티리얼 이런 것들이 역시 변동이 높고 상대적으로 유틸리티나 부동산은 미국 비중이 높으니까 상대적 영향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빅테크가 특히 이런 쪽에 마진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가 거침없는 상승세죠. JP모건이 브렌트 유가 기준으로 150달러도 가능하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150달러는 약간 과장될 수 있지만 이들이 100달러는 기본이고 150달러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 슈퍼사이클 얘기하고 있고 그동안 금리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다 겪으면서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추가적인 어떤 유전 개발이나 정시설 개선 이런 것들이 별로 안 했다는 얘기고요. 미국의 셰일가스도 이슈가 많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슈퍼사이클 붙으면 $100는 기본이고 $150가 갈 수 있다.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주식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XLE 정도 아시겠느냐? XLE 그죠? 에너지 업종 ETF. 또 하나 이제 지난 주말에 또 있었던 것이 러시아의 경유 수출 금지 조치도 물론 임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기한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걱정하는 분들은 사실상 무기한 조치라면서 러시아가 에너지의 무기화 카드도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얘기 이런 것도 역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상당히 유의할 부분이 되겠고요. 대응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대응할 수 있다면은 에너지 업종 XLE 정도를 조금 한번 사보는 정도. 워낙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종목별로 대응하긴 이해도가 높지 않으니까요. 보셔야 되겠습니다. XLE가 다시 한번 사상적 원래 좀 사상적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또 하나 IPO는 이거는 미국 주식을 해보신 게 꽤 되신 분은 아시는데 미국 주식을 얼마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유예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 뭐 따따상 얘기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미국은 있을 수가 없는데 조금 좀 거시기 합니다. 우리가 ARM이라든가 그리고 인스타카트 얘기할 때 이게 인스타카트입니다. 카트가요. 여기 보면 이제 메이플 베어인데 이건 브랜드이기 때문에 카트라고 보시면 인스타카트 그냥 어떤 데는 메이플 베어라고 쓰는데요. 결국은 인스타카트입니다. 이 두 개가 신규 상장 이후에 첫 거래 이후에 주가가 훅 내려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상장 직후 가격 물론 IPO 가격도 위태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ARM은 이제 좀 며칠 지나니까 뭐 투자 의견 나오고 있는 건데 서스키아나 투자 의견 중립, 번스타인 매도, 레드본 어틀랜틱 중립, 리덤 중점 목표 주가 없이 중립 등등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ARM은 엔비디아보다 훨씬 비싸게 붙은 거고 훨씬 비쌉니다. 지금도요. 인스타카트는 우버보다 비싸다. 것만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오래 걸릴 수 있고 물론 그나마 이것들은 흑자 회사이기 때문에 아주 걱정할 건 없겠지만 비싼 건 사실이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신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을 진짜 강력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인스타카트도 9월 20일, 9월 20일 각각 중립 의견에 나온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RM 주가 이런 상태 흐름 보였죠. 인스타카트는 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늘 말씀드리면 서둘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미국 주식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빔페스트는 얘기 엄청 많았던 거잖아요. 저는 뭐 전혀 다른 적이 없는데 엄청난 적자 이번에도 적자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빔페스트는 IPO가 아니라 스펙으로 상장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합니다만 스펙하고 나서 첫 번째 가격이 아마 $20 초반이었는데요. 이거 8, 90까지 갔는데 지금 $15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쑥 떨어져 있잖아요. 그 혹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22, $23 정도에 제가 처음에 붙은 거로 시작하는데요. 기억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앞에 건 제가 안 갖고 왔는데 하여튼 이건 적자 회사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O 열기는 냉각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 상승 그리고 주가 부위증 연이했다라는 거 CNBC 기사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베런즈는 딱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IPO 마켓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왜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돼. 2번. 뛰어들기 전에. 투자하기 전에 2번. 뭐 늘 하는 얘기인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당해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가 이제 드디어 마무리되는 것 같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가 영국 내 이슈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등등 있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성사되면 10월 중순에 끝날 것 같은데요. 텐센트에 이어서 글로벌 게임기업 2위를 성장한다는 것도 그러면 그 정도 이슈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마존은 2024년 초부터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하고 광고 싫으면 $2-3 더 낸다니까요. 한국에 계신 분 큰 상관없지만 미국에 계신 분 뭐 선택사항이 있겠죠. 다만 아마존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2분기 실적 발표 후 최소 25% 목표 주가 상향됐고요. 지난주에 제가 적정 주가 다시 한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알파벳과 아마존이 지금 적정 주가 대비 주가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건데 이건 제가 수요일자하고 뭐 이틀치는 얘가 그 업데이트는 안 했는데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아마존과 알파벳, 특히 알파벳은 이제 그 모건 스탠리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가 어디서 지금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알파벳 아마 좀 좋은 회사임에 틀림없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통계가 진짜 다양하다는 생각 저희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흥미로운 통계 있어서 그냥 공유만 하겠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요. 10% 이상 상승, 이번에 15% 이상 상승했었잖아요. 17%까지 올라갔나요? 그렇지만 8월과 9월, 지난주 말이 9월 23일이었잖아요. 다시 한번요. 1월부터 7월까지 10% 이상 상승하고 그렇지만 8월부터 9월 23일까지 마이너스인 경우 이번에 8월부터 9월 23일까지 마이너스 5.5% 정도 나올 텐데요. 예.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냐면 8번 있었다는 거예요. 8번. 그러면 남은 9월 아니 그 거래일수로 보면 닷새 정도 남았잖아요. 우리는 추석이지만요. 그건 닷새 남은 기간.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주가가 어땠느냐. 재밌는 통계인데요. 이런 것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은요. 딱 요런 경우인데요. 그런 것들이요. 1950년 이후에 지금 몇 번 있었냐면 8번 있었는데요. 8번 있었는데 아쉽게도 3번은 올라갔지만 아주 조금 올라갔고 5번이 떨어졌어요. 98년에 아주 많이 떨어졌는데 어찌되었건 평균적으로 보면 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많이 떨어졌고요. 반면에 남은 기간 10월은 한 번 빼놓고 다 올라갔고요. 10원 한 번 빼놓고 요게 이제 에버리지 날 마이너스 1%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11월은 두 번 빼놓고 다 올라갔고요. 12월은 두 번 빼놓고 다 올라가서 평균적으로 보면 10월부터 11월까지는 한 번도 마이너스 나지 않았어요. 8번이 다 올랐어요. 평균은 8.56%. 미디안 가격은 7.78%.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뭐 재밌는 통계지만 그냥 재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남은 9월 이번 일주일도 재미없을 가능성이 있고 그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9월 하순이 1년 12달 상순 주순 하순 중에 제일 안 좋았던 열흘이었단 말이죠.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10월 11월 12월에 한번 회복되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감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통계는 무시할 수 있죠. 이런 거 어떻게 믿더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그럼 늘 말씀드리지만 숫자만 보고 가자는 얘기죠. 저희가 숫자만 보고 가자고 해서 지난 토요일 날도 주말 라이브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 같은 피델리티 자료가 되겠는데요. 우리는 믿을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2022년에 218달, 금년에는 뭐 그 정도 비슷한 수준, 2024년 이 정도, 2025년에 275달러에서 280달러. 그래서 이게 올해 내년 10% 이상 12%, 그 외에도 또 12% 이상 프로. 그래서 계속해서 올해는 3분기부터 플러스 전환. 그렇지만 연간을 되면 플러스에서 플러스 조금 소폭. 그렇지만 내년 후년까지 아주 좋은 시장. 그래서 왜 저희가 버틸 수 있고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다. 좋은 주식 계속 사야 되냐. 배당 받으면 재투자한다.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이 아주 좋아진다. 라는 믿음에서 출발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저희가 오늘 썸네일에 이번 주는 엔비디아를 더 사는 날, 엔비디아를 재투자하는 날, 엔비디아를 추가로 더 사는 날이라고 제가 제목은 잡았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거는 배당 여러분 이번 주를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으실 거예요. 배당. 저도 이번 주에 배당 받을 텐데 록히드 마틴이 22일자로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 월요일 날 오늘 받을 것 같아요. 여기 확인드리면 이거는 전부 다 미국 날짜입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23일, 예를 들어 우리나라 날은 28일, 이건 28일인데요. 잘못 아니면 29일이면 30일 날 배당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토요일이면 이제 날짜가 넘어가니까 못 받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은 록히드 마틴 블랙락 저도 이제 받을 텐데요. 배당 받으시고 그리고 27일 날 미국 날짜 우리나라 28일 날 배당 받은 분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28일 날이 우리나라 29일 날 받으실 텐데 이게 이제 저는 그래서 이번 우스갯소리로 서비스가 좋은 국내 증권사랑 아닌 증권사가 구분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국내 증권사라 그러면 노는 날이지만 이거 컴퓨터로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누가 또 직원 나와서 하면 되거든요. 돈을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딱 계좌에 들어오거든요. 국내 증권사에. 그래서 저라면 28일 날이면 29일 날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설날에 용돈을 쓰셔도 되겠고 우스갯소리 용돈 쓰셔도 되게 아주 조금 들어오지만 그 조금의 돈을 붙여갖고 아니면 소점이라도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를 더 사는 한 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29일 날인가 그 다음 주에 들어오겠죠. 브로드컴, 펩시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배당을 받는 이번 한 주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번 주 설날은 이번 주 추석은 여러분들이 엔비디아에서 여러분 용돈을 받는 날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엔비디아를 바로
추가 투자한다, 재투자한다 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키드 마틴 재미없었지만 배당 들어온다. 저는 뭐 바로 더 살 겁니다. 블랙락도 바로 더 살 겁니다. 금액이 커서 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두 개 합하면 이거 1,000불이 넘는데요. 그렇고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이번 주 배당 들어온다. CME 그룹, 엔비디아 다시 말해서 400달러 던드는데 돈이 많이 투자하시면 사겠지만 워낙 배당률이 적은데요. 소수점이 됐건 어찌 됐건 여러분 엔비디아 추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오는 달이다 라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리앗도 들어온다는 것까지 이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17분 컷에 월요일날 진행된 사전 녹화된 굿모닝 뮤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이브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17분 50초 컷이 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끝!